북녘의 고향행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의 실황 중계 프로그램, 이건 이제 너무 자동화돼서 잘 나갑니다. 자유를 찾은 사람들 진행을 맡고 있는 김흥광입니다. 오늘도 역시 세 분의 자유북한 방송 기자들과 함께 자리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저번 시간에 정말 우리 마음을 쓸어내렸던 북한의 태풍 비의 소식, 예, 그것을 이제 전하면서 이렇게 태풍과 같은 아주 긴급한 국가 재난이 왔을 때 정부의 행동이 너무나도 다르더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니까. 그래서 오늘 시간에도 역시 좀 그 이야기를 좀 더 전개해서 그렇다면 뭐 태풍이 됐건 산불이 됐건 뭐 해일이 됐건 다양한 어떤 전제지변 속에서 국가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어떤 건데, 원래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뭐인데 지금 남북한의 이 정부는 서로 어떻게 다른 대응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러자면 먼저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명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가 다 해준다. 불이 붙으면 국가가 다 꺼야 되고, 또 불이 뭐 어떤 재난에 대해서 다 국가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과 또 반대죠. 그거는 뭐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된다. 우리 국민이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김정 기자님 원래 그 학술적으로 말고 교수님처럼 그러지 말고요.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좀 들려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북한에서 살다가 남한에 와서 또 살잖아요. 그래서 양국가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국가라 할 때는 저는 이제 내가 지켜야 되는 것, 국가를 위해서 나를 서슴없이 바쳐야 되는 것, 헌신해야 되는 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걸 살려야 되는 건데, 대한민국에 딱 와서 보니까 지가 잘못해서 사고를 당해도 국가가 시스템이 엉망이 돼서 이렇게 되고, 또 무슨 불이 일어나도 국가에서 제대로 못해서 불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북한에 살 때는 우리가 무슨 피해를 입었으면 국가는 김부자죠. 장군님이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못해서 이런 민폐를 하면서 죄송하다고 하는 게 허세를 부리는 게 국가인 줄 알았는데,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 국가는 정말 이 국가 안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개인을 제대로 보살피고 체계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살아가게끔 하는 게 국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쩍 하면 국가의 손을 막 주먹을 쳐들고 항의를 하는데, 저는 그런 거 보고 충격이에요. 그래서 남과 북의 국가의 차이가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이혜린 기자는 어떻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학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국가라고 할 때는 나라 국자에다 집 가자를 쓴다고 하게 되면 나라는 한 가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국가가. 예, 그래서 뭐 이렇게 그 가족이라고 하게 되면 엄마부터 자식에 이르기까지 피를 나누고 언어도 갖고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혈연이라고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집에 모여서 사는 거다. 그러면 국가라고 할 때는 언어도 같고 생각도 비슷하면서 문화도 같은 사람들끼리 땅덩어리에 같이 살아서 남한테로부터 침해를 받으면 싸워서 똘똘 뭉쳐서 싸우는 그런 집과 같은 그런 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조직 결정체. 근데 남북한에서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니면 똑같아요? 바뀌었죠. 북한에서는 오직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뭐 이런다기보다 오직 국가라는 자체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 할 때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봤다면 여기에 와서 국가 할 때는 민주주의 모든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서 이 집처럼 같은 이 국가 자체를 그 에세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문화도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한 각자 목소리를 내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두 기자님이 시각이 조금 다르지만은 이제 김정 기자는 나 개인을 생각했을 때 남북한의 국가는 다르다는 게, 국가에는 헌신해야 되고 바쳐야 되고 충성해야 되는 일방적인 그런 거였다면, 대한민국에서 와서 보니까 난 당연히 국민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내가 응당히 가질 건 가져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혜택이나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이런 양방에 우리도 역할하면서 그런 이야기하고, 또 우리 그 예린 기자는 가족과 국가를 이제 비교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강 기자님은 어떻게 국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바뀌었는지?
그냥 단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북한에서 국가는 장군님이고 장군입니다. 네, 장군님이고 남한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이다. 국민이다. 야, 또 정치적으로 또 해서 정치부 기자입니까? 예, 세 분 이야기가 정말 저도 공감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국가가 만들어진 그 기원을 생각하면 우리가 출생하기 전에 국가가 만들어져 가지고 워낙 세상에 처음부터 하늘이 생겼을 때 국가가 만들어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옛날 원시사회 부족 그때는요 대통령도 없었고 왕도 없었을 때 뭐 정말 그렇게 흘러왔습니다만 언젠가 이제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그 이야기했어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개개인이에요. 원한도 있고 그리고 의무도 다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야 우리 수십만 수억 명이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자면 이 안에는 뭐 제도도 질서도 있고 약속도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약속을 정했고요. 헌법이죠. 그리고 또 그럼 이 국가가 돼서 애치움을 막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나라를 지켜야 되고 또 누군가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걸 만들어야 되고 누군가는 또 기술이 있으니까 노래를 불러서 즐겁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매 국민들의 의무와 권리가 생겼는데 그런 거에 준해 가지고 발전되어 오는 무수한 사람들 만인 대 만인의 노력의 협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좀 제가 김지영 기자님 보고 좀 이게 교수님처럼 그러니까. 하지 말라 했는데 저희가 하나도 말을 그러니까 제가 또 어디서 어려운 용어를 썼는데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국가란 처음부터 있은 게 아니다. 네. 우리가 약속을 했고 계약을 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런 거예요.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 계약에 의해서 했다는 걸 대한민국에 와서는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우리의 권한이 주어질 때 있죠. 그렇죠. 북한에서 선거란 도대체 무엇이었던가요? 한복 입고 나가서 노래 부르고 예. 찍으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여야 되고 그냥 보이부 감시하는 데서 인사하고 넣는 거죠. 넣는 거죠. 잘못 찍으면 잘못 찍을 수가 찍을 없죠. 수가 없죠. 찍을 네. 수는 그 사람 하나 반대인데 큰일 생기는 것도 그리고 아니니까. 찬성 안 하고도 뭐 반대를 했다가 큰일 나는 거죠. 그 선택이 이게. 없어. 선택 두 여지가 명이 한명 없어요. 고르라는 것도 아니고 네, 한 네. 명을 선택해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사람 잘 모르는데. 그냥 요람 요런데 요래야 되는 거죠. 욕구 나오고 빨리 끝나고 집에 가면 되죠. 네. 그래서 갔던 길에 누구 노래하고 춤추면 그냥 재밌어서 보기만 하고 그것도 지루하면 오는 게고 있을 맥이 없으면 또 집에 가면 되죠.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주권 재민이라고 하는 게 불분명하단 말이죠. 여기서는 뭐 확실히 좀 100%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도 뭐 정략대 당이 나서서 어쩌고 뭐 하여튼 사기업자기 하여튼 뭐 판을 치고 저쪽도 마찬가지로 저건 아주 저기는 뭐. 떼박으로 사기업자기라면 여기도 이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그 태풍 이야기가 났는데 태풍이 이제 발생했을 때 올해 김정은이 처음으로 뭐 좀 한마디 했더라고요. 뭐 비상회의도 하고. 그 과거에는 이제 이런 게 안 이루어졌을까요? 과거에도 안 이루어졌다고는 말하지 뭐 예전에는 뭐 공식적으로 이제 보도를 안 했다 뿐이지 북한에서.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 북한은 선전 매체잖아요. 선전 매체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뉴스나 보도 통해 가지고 내보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 태풍에 대해서 좀 그런 사전의 얘기가 있은 게 저로서는 이전에는 시스템 자체가 태풍이 온다 뭐 비가 많이 온다 이런 거에 대해서 시스템 자체가 좀 안 됐을 것 같고요.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비가 온다면 또 거짓말 치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안 됐을 것 같고 이번에 태풍 13호가 온다는 것도 적십자에서 북한에다가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태풍 피해를 하게끔 도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자체도 자기가 정권을 금방 잡았고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조금 자기 정권 하에서 첫 사건이고 그런 걸로 되기 때문에 미리 방지를 좀 할 이런 회의를 좀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거든요. 아니요. 2012년에는 볼라벤이라고 하는 엄청난 태풍 이재민 6만 명이 났고요. 2016년에는 라이언 룩이라고 해가지고 또 5만 명의 이재민 그리고 작년에는 솔릭 또 4만 5천 명 이렇게 계속 나거든요. 하고 싶은데 진짜 이번처럼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결정적인 조치를 못 취하겠느냐. 저는요 이게 경제력과
그에 강한 국가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막 이렇게 되면 방조제 건설 기업이 나서 방조제를 하고 4대강 한 거 봤죠? 네네. 예, 그 엄청난 강을 다 파가지고 세면 보도 깔고 수문하고 그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 돈이? 세금 국민들 그렇죠. 세금 낸 데서 다 세금 내죠. 예, 그 근데 예산을 다 잡아. 북한에서 세금 냅니까? 북한이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세금 없는 나라. 우리나라는 세금 없는 나라. 근데 딱 한 네. 가지만 세금을 지린하게 받는 데가 있습니다. 시장. 그 차라리 북한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야 세금을 좀 내더라도 이렇게 한번 비가 오면 무리로 사람들이 죽고 이재민이 발생한 이런 거로 좀 안 볼 수 없느냐라고 하지만은 이때까지는 북한이 가만 보면 서일코 외양간 고쳤죠. 계속 이제 피해를 그렇죠. 보고 그 다음에 대책을 하는 신용을 했는데 그냥 신용이에요. 대책을 제대로 한 적도 없고 그냥 곡식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또 집이 무너지면 밖에서 또 떨다가 얼어 죽었고 또 힘 있으면 자기가 지었고 이랬는데 국가에서 해준 건 전혀 없는데 그래도 서일코 외양간 고쳤다면 이번에는 김정은이가 네, 사전에 대책을 해라 했잖아요. 그게 좀 달라졌을 뿐인데 말로만 네, 했죠. 말로만 했어요. 근데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무지몽매하던 주민들에서 좀 똑똑해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이제는 국가를 믿지 않고 내가 내 살도리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가 먼저 말을 해서 이제 막으려 했다. 나는 이미 온다고 했다. 링링이 온다. 모든 전선에서 막으려 했다. 근데 사고가 났다. 그러면 오히려 내가 말했는데도 제대로 못했어? 책임을 줄 수 있고 이런 일 때문에 앞으로 내가 너네들한테 얼마씩 받겠다 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게 더 생겼지 않았을까. 세금이 없는 게 이제부터 세금을 거두려고 시작을 하지 않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번 가만히 좀 들여다봤더니 이전 링링이 온다는 이야기는 벌써 몇 달 전부터 알았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비상학대회의라고 하는 건 7월 6일 날 했단 말이죠. 다음 날 당장 비가 억수를 쏟아붓는데 그럼 그 전까지 뭔가 하고 싶어도 지금 뭔가 이제 삼지연 건설 그다음에 원산의 강강특구 온천 휴양소 이런 걸 짓는데 모든 건설기에 모든 시멘트 자재 다 동원하다 보니까 아이고 올해 말까지 끝내겠다는데 거기서 역량을 뽑고 윤종기제 뽑고 시멘트 뽑기 싫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번에 피해가 엄청 컸다 합시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누구려고 하겠어요. 자 이렇게 김정은한테 쏠리는 비난과 그 한거를 그렇죠. 그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따위 노름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런 겁니다. 국가가 재난을 방지하든 아니면 재해를 방지하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맞습니다. 세금이 를 통해서 우리 국가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조금 좀 이야기해 봅시다. 세금 전혀 지금도 없는가요? 근데 북한이 말이 세금이 없는 거지 자기네 법에는 뭐 세금이 없는 나라라고 하는데 북한은 한국보다 세금 더 많이 내요. 솔직히 어찌 보면. 왜냐하면 매일이다시피 덕내라 윤내라 뭐 인민군대 지원 가야 된다고 토끼 가죽 내라 예, 그리고 해마다 당 자금해야 된다 군 내라 외화벌이죠 내야가지고 이게 그럼 다 어디서 북한 같은 경우는 주는 것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주민들한테 매일다시피 그걸 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진짜. 근데 돈으로 현금으로 안 낸다고 뿐이지 물질적으로 다 낸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거 세금이죠. 어찌 보게 되면. 현금으로 다 내죠 지금도. 그러니까 현금으로 내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물질적으로 내는 데도 있는데 그러니까 시내 같은 경우에는 토끼나 뭐 짐승 가지고 뭐 안 기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서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내는 데도 있고 근데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지 집에서 기른단 말이에요. 토끼나 이런 걸. 그래서 가죽을 벗겨 가지고 이제 말려 가지고 이제 바치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 팔게 되면 시장에 나가서 개인들이 팔면 돈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에다가 돈을 바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바치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게 곧 세금이죠. 어찌 보면. 근데 지금 북한에서 보게 되면 공개적인 세금은 시장에서 이렇게 시장세 반원 내에는 공개적인 세금은 없어요. 충성의 그런데 자금. 그 지금 얘기를 하는 게 그 김정은이가 뭐 김치 공장이요, 이제 뭐 화장품 공장이요, 뭐 그런 걸 많이 대상 건설을 많이 하면서 지방에서도 또 알랑방구 끼느라고 또 이 그 건설을 많이 한대요. 그런데 그 자기네 예산은 없지 하다 보니까 매 인민반별로 돌아가면서 사람들한테서 쌀도 먹고 지원금이라고 하면서 쌀도 먹고 돈도 얼마씩 먹고 뭐 시멘트 산다 뭐 한다고
지금 모아두고 있어요. 근데 이걸 내지 않게 되면 이 결국은 세금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안 내게 되면 충성심에 걸고 두니까 사람들은 내가 오늘 가마솥에 들어갈 쌀이 없는데 자꾸만 먹기만 하니까 진짜 죽겠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제가 물어봅시다. 이게 세금인지 아닌지. 북한 농민들은요, 1년에 돼지 한 마리씩 키워서 인민군대 지원으로 내야 되거든요. 그 고기가 몇 킬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뭐 50 내지 60킬로씩 바쳐야 된다. 이거는 세금이 아닌가요? 그것도 세금이죠. 세금이죠. 네. 정육으로 예, 정육으로. 1인당 농장원 1인당 정육으로 32kg예요. 그렇죠. 예. 자, 그걸 그 사람들한테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나라에다가 바쳐라, 의무로 바치라 하거든요. 근데 그걸 안 바치는 내면 쌀 다 잘라요. 잘리죠. 그럼 세금이 아니냐 이거. 세금이죠, 이거는. 두 번째, 갑자기 저게 무슨 삼지연 건설한다. 그러면서 모든 가정들에서 뭐 휘발유 한 병씩 다 내라. 그 휘발유 어디 있어요? 돈 주고 가서 또 사야죠. 시장 가서 사야 되겠지. 세금이 아닌가요? 세금이죠, 그거. 세금이죠. 그거는. 저는 되게 이 북한이 어처구니 없는 게 교활하잖아요. 예, 완전 강도죠, 그냥. 예, 강도물이에요. 한국에 세금을 내요. 근데 세금도 북한처럼 동일하게 우리 인민반에서 잘 살던 장사를 대판 장사하던 먹을 게 없던 한 세대 1,000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본주의에서는 번 것만큼 이 사람이 그치. 번 건 몇 프로를 세금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10%. 진짜 네. 못 번 사람은 1,000원을 번 사람은 100원을 내고 10,000원을 번 사람은 1,000원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금이 고스란히 국가에서 또 이렇게 국가를 살리는 이자처럼 자연재해라든가 국가 건설이라든가 도로 건설에 공식적인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고 국민들이 그 돈을 밝혀라 하면 또 출처를 밝혀야 돼요. 근데 북한은 이렇게 일률적으로 내라 해서 강도처럼 뺏어서 어디 가냐. 미사일 쏘는 데 가고 그렇죠. 김정은 옆에 모란봉 우상화. 악단 춤추는데 피아노 사는 데 가고 이렇게 우상화. 하는데 연구실 꾸리는 데 가고 이런 허무한 데 가기 때문에 예. 못 사는 사람들이 돈을 계속 모아야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안타까운 거죠. 우선은 북한은 은행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세금이라든가 그걸 국가가 이 사람들에서 증거 서류라든가 이걸 확인할 수 없어요. 다 현금으로. 소득을 예,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고 지금은 또 핸드폰 번호로 해가지고 칩에다가 이거 계좌 이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는 하고 있지만은 전에는 은행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버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단계가 공개적으로 버는데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가 시장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 세금만 받았거든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 북한 정권의 교활성 그리고 그들의 숨은 관계를 좀 우리 북한 시청자들이 알 필요가 있는데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이다 보니까 공동체 국가기관이 돌아가기 위해서 나 그게 국민이 되겠다고 다 약속을 한 상태에서는 계약을 한 상태에서는 조금씩 못해야 이제 국가기관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 내는 건데 어떤 경우에 세금 내야 되는가? 내가 일터에 가서 일해가지고 그 얻어진 결과를 100% 내가 가질 때 그때는 거기서 10%는 아까 내놓기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내가 일한 노동의 결과를 내가 100% 가져와요? 아니죠. 그렇죠. 예, 그거는 국가가 아는 거고 나머지는 국가가 앉아서 뭐 오늘은 4,000원, 오늘은 기본 노임이 뭐 4,000원이다, 뭐 2,000원이다 하면 그 4,000원이요, 2,000원이 하는 것은 내가 본 노동의 결과하고 다른 거란 말이죠. 아주 극히 제한된 거. 여기서는 국방비 빼고 다 빼고 나머지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받아낼 세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세금을 국민들한테서 받을 체면이 없습니다. 왜요? 그렇죠. 그들이 일한 걸 이미 다 떼갔으니까요. 그래서 세금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한 결과를 내가 다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놓는 거다. 이런 차이를 좀 어떻게 제 생각이 맞는가요? 근데 북한에서 장사를 하면 한국은 돈을 벌면 10%만 내면 내 의무가 끝나잖아요. 네. 북한에서 제 경우에 번 돈의 10%는 다 뜯긴 것 같아요. 보위부, 안전부, 사법, 검찰, 간부. 아니 그게 비정상적으로 뛴 거 말고 정상적으로도 뛰었을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는 당연히 띄워져요. 나누지 않았어요? 이익금을. 왜냐면 아니, 사회주의 이익금. 이익금 나누죠. 근데 이익금을 나누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인민군대 지원, 건설장 지원, 충성회 예하벌이, 뭐 이번에 2월 16일 충성 자금 모으는 거, 뭐 어디 또 고아원 지원, 100%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라 하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한 거 다 내거든요. 근데 월급으로 세금 일단은 그냥 다 북한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다 뻥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신뢰를 두려면 개성공단을 둘 수가 있어요. 개성공단에서 우리 한국 기업이 가서 우리 북한 사람들에다가 개개인별로 우리가 월급을 주겠다 하는데 북한이 아니 우리한테다가 달러로 달라 해가지고 달러로 갖고 가겠으면 국에서 몇 프로만 우리 주민들한테다 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카드를 발급해가지고 돈으로 준 게 아니라 카드를 발급해서 그 상점 같은 데서 그 카드로 모든 걸 사게끔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도 지원 물자 들어온 걸 국가에서 또 이 사람들은 다 팔아주는 걸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가는 꼭 먹고 알 먹고 그냥 자기네 이득만 다 챙긴 거예요. 강도야 강도 그냥. 그 세금 그게 말하면 그 세금을 떼는 거죠. 참 그렇고 저는 세금에 관해서 이거 하나만은 제가 정말로 야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이거 알려준 북한 주민들이 어떤 게 있냐면 대한민국에서 개인들이 낸 세금을 다 모아놓으면 1년에 거의 한 뭐 500조, 600조 엄청 큰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돈을 어떤 데 쓰겠다고 하는 것을 인민위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쫙 짜죠.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이 여기에 뭐 간석지건설 돈이 너무 많다. 오히려 이거 학생들 급식하는 데 쓰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싸워가지고 1년에 어떤 예산 어디에 얼마 쫙 나온단 말이죠. 근데 북한은 그 세금을 어떻게 쓰는가요? 최고인민회의에서 열어놨는데 뭐라 그러냐면 전년 대비 2.3% 국민소득이 증가했다. 얼마인지 액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는 이렇게 늘어난 여기에 따라서 뭐 그 경공업 부문에 얼마 몇 퍼센트 하겠다. 그러면 그게 국회의원들이 그게 인민위 대표들이 실제 돈이 얼마인지 어디에 얼마인지 모르고 그럼 다음에 올해 예산은 총 뭐 작년 대비 3.5% 높게 책정합니다. 숫자도 없어요. 자 이런 걸 인민위 대표 보고 손 들라면 손 든단 말이죠. 안 들었다 혼나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김정 기자 이야기한 것처럼 이걸 온통 처음부터 마감까지 정말로 인민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인민을 기망하고 인민을 속여먹는 가장 나쁜 반인민적인 시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본데 북한에서 오직 충성심만 위치다 보니까 네. 김일성이하고 김정일하고 그 시체 처리하는 것만 해도 한 명당 20억씩이면 아니 40억씩 들잖아요. 그거 가지고 북한 주민을 쌀을 사 먹이면 얼마나 아니 그러니까 그 북한 주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제가 막 설명드리려면요. 북한에서 해외 노동자로 파견되는 게 꿈이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근데 한 달에 월급을 50달러만 준다고 해도 이 사람들 막 줄을 서거든요. 그렇죠. 50달러만 받는다고. 근데 자본주의 어느 땅에 가서도요. 한 달을 진짜 최저시급으로 일하면 1,500불을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 북한 정부는 하루만 해도 사람, 50불 그러니까 50불 더 받잖아. 외국에 그렇죠. 팔아 넘겨서 1,450불을 자기네가 가지고 이 50불을 국가 인민을 주는 거예요. 그 50불에서도 또 충성의 자금 매달 2달러씩 내고 6월 16일이면 또 국가에서 어려운데 뭐 내라 해서 결국 이 사람들 50불도 제대로 못 가져가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강도 같은 게 바로 북한 사회죠. 이야기하자니까 정말 격정이 오르고 울분이 터져서 제가 이 방송 진행자로서 너무 이제 감정 조절을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속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짐승처럼 그 노예노동 강요 당하고 있고요. 정말 우리 북한의 형제들이 사는 꼴은 지구상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게 속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안타까운 소식 함께 전하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